자, 이제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4학년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 이런 데 가면, 물론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간반들은 이렇게 해요. 주간반들 예를 들면 40대 가정주부를 예를 들면, 오전에 수업을 한 3시간 반, 4시간 반 받고 가면, 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복습을 해요. 2시간 공부합니다. 집에 가면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10시까지. 애들 밥 주고, 집안이라면 시간이 없어요. 10시까지 되면 식구들 다 자거든요. 그럼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또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학원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한 학원 시간 빼고 한 6시간을 공부를 해요. 주간반 있는 보통 가정주부들은. 미쳤죠? 미쳤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죠? 근데 야간반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분도 약간 좀 그래요. 오후 수업 끝나면 독서실에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 일하고 또 야간 수업 받고 또 1시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쳤어요. 그죠?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3분의 1 이상 합격이에요. 다가 아니라 3분의 2 정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미쳤어요. 그럼.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공부합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받을 때 평균적으로 그런 분들이 한 3분의 1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주간반들이 한 6시간 공부한다 그랬지. 그러게 하면 야간 오신 분들은 한 2시간밖에 못해요. 주간반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시간이 많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책 처음까지 다 봐서 보지 말한 것도 다 봐요. 야간 오신 분들은 보란 것만 볼 시간도 없어요. 보란 것만 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올 것은 아는 양 나중에 똑같아져요. 시험에 나올 것은. 보란 것만 계속 반복해 본 사람하고 이것저것 다 본 사람하고 아는 건 겁나게 많지만 시험에 나올 건 딱 정했는데 그 양은 나중에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합격률은 똑같아요. 어떤 학원은 보면은. 아는 건 겁나게 많이 알아요. 시험에 안 나온 것만. 그래서 결국 합격률은 똑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시간 없다 말 핑계예요. 물론 1, 2차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1, 2차 같이 동차 합격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학원은 24시간 독서실 개방이에요. 아시죠? 집에 가서면 바로 자니까 주무시니까 공부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1시간이 아니더라도 좀. 그리고 오늘 바로 수업 듣고 바로 복습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복습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해야지 그러면 4시간 더 걸립니다. 근데 바로 하면 1시간만 할 수 있어요. 다 기억이 나니까. 자, 이제 책은 51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일단 먼저 할게요. 주임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인데 그중에 프린트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3가지 권리가 있고 그 3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의 대항력 있죠? 대항력은 일단 프린트 보기 전에 대항력이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물권과 채권 위주로 공부하는데 물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면 누구에게나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죠. 나와 관계 있든 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면 채권이란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그것을 대항력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갑부동산 있는데 갑부동산을 우리가 전세권 계약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물권이라 우리는 전세권 등기하지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을 먼저 취득했어요. 계약 내용 보니까 계약기간 3년에 우리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X를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 3년 중에 이제 1년밖에 됐어요. 1년 만에 갑이 X를 팔았습니다. 병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했죠? 두 번째로 시간적으로 소유권을 두 번째로 취득했습니다. 병이 소유자니까 을한테 넌 나가 그랬어요. 넌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안 나가도 되죠. 을은 이 계약 갑과 맺었지만 전세권은 물권이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그럼 얘도 물권이죠? 시간적으로 이게 빨랐으니까 을은 갑과 맺은 계약 내용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3년간 못 나갈 수 있어요. 을 나갈 때 3년 되면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아요. 신소유자. 이게 24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을이 대항력 있다. 그 말은 매매계약 당사자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이죠. 그럼 을이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을이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니까 병을 여기다 대입시켜요. 대입하면 마치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을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 을이 3년 다 살게 해줘야 돼요. 나갈 때 3억 누가 내줘요? 병이 내줍니다. 감이 내준 거 아니에요. 이것을 대항력 있다라고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X가 시가가 5억짜리라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2억 이하로 사야겠죠? 사용료 남은 것 좀 빼고 2억 이하로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 있답니다.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똑같은 값 부동산을 이번에는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이 똑같이 계약한 3년에 우리 보증금 3억을 지급했대요. 그럼 우리는 임차권이라는 권리 체결하는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우리 이제 X를 1년간 점유하고 있는데 중간에 매매로 병이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니까 을 찾아가서 오늘부터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래서요. 그럼 을은 아직 3년 점유 못했죠. 그럼 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어요? 갑과 맺고 병 간 적 없죠. 그럼 이건 채권이라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원칙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임차권을 먼저 취득했더라도 물권이 힘이 더 세요. 나중에 성립한. 그래서 물권이 나가 그러면 채권 나가야 돼요. 을 3년 못 산 것은 갑에게 손해이상 청구받고 을은 나갑니다. 보증금은 3억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고 나가요. 그럼 이 X가 5억짜리라면 원칙적으로 병은 5억에 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5억에. 그러면서 병은 뭐라 생각해요? 을은 갑이 알아서 3억 내줘서 내보내겠지라고 생각하고 병은 원칙적으로 5억짜리 5억에 사는 겁니다. 이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항력 없다 그 말은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다시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갑이 나쁜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갑이. 오늘 아침에 을과 임대차에서 3억 받았거든요. 오늘 오후에 병한테 바로 5억에 8억 챙겼죠? 가지고 중국에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잠깐 마트 갔다 오는데 병이 찾아왔어요. 등기 보여주고 오늘부터 내가 소유자니까 너 들어오지 마. 그럼 을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3억 날려버립니다. 3억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갑한테. 을 중국 갈 비행기 값도 없어요. 그러겠죠? 못 받습니다. 이렇게 갑이 나쁜 맘만 먹어버리면 을을 얼마든지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임차권 이거 채권이지만 원칙 대항력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임차권이 예외적입니다. 예외. 이걸 원칙이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외적으로 임차권 대항력을 취득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 근데 이거 임의규정이라 임대인이 이거 해줘야 됩니다. 임대인이 협력 안 하면 이거 임차인 절대 못해 혼자. 그래서 임대인이 이거 안 해줍니다. 보통 임대인 귀찮다고. 그리고 설사 임대인이 사람이 좋아서 이거 하라 그래도 그때는 을이 또 안 해요. 을돈으로 하거든요. 을돈. 나갈 때 을돈으로 말싸줘야 돼요. 돈 들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해주도 않지만 하라고 그래도 임차인이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대항력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돈 안 들이고 대항력 취득할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 X가 만약에 주택이라면 주택. 갑과 을은 주택 임대차 했죠. 그럼 이거 해도 되는데 임대인이 협력 안 해줘요. 임차인은 돈 들어요. 그러니까 저 X가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 주택 이사하고 인도받고 주민등록에 전인신고예요. 전인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학로를 취득합니다.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임차인은 주인법 몰라도 자기도 모르게 대학로 갖추고 살고 있어요. 보통 주소하고 이사하고 주소 옮기니까 나도 모르게 갖추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특별표에 둔 겁니다. 그 다음 저 X가 상가라면 상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서 우리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서 우리 상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학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우리 셋 중에 하나로 대학력을 먼저 취득했어요. 그리고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시간초로 빨랐죠? 그때 을은 갑감해진 계약 내용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3년간 못 나갈 수 있어요. 나갈 때 을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는 거죠. 갑한테 받는 거 아니죠? 이게 25의 정답. 그래서 24의 정답 전세권, 25의 대학력 임차권 정답 나란히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학력 있다면 병은 2억이 사겠지. 2억. 내 돈으로 나갈 때 3억 내줘야 되니까 이게 대학력입니다. 대학력 의미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거 좀 바꿔볼까요? 보증금 1억이라고 해보고 아니 보증금 4억. 그럼 우리 대학력 있다면 우리 보증금 4억 줬대요. 그럼 대학력 있으면 원칙 병이 나갈 때 4억 줘야 되죠? 그럼 벽 5억짜리 얼마에 사요? 이렇게 사겠죠. 그럼 자 우리 대학력 있다면 나갈 때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자 을 보기에 병 이게 아파트라 해보세요. 을 보기에 병 나보다 돈 많아요? 돈 적어요? 을이 보기에 나는 4억이라 맡겨둘 여유가 된 사람이에요. 얘는 고작 전지상 1억으로 집 산 놈이에요. 봤을 때 나보다 돈 없거든요. 근데 얘가 와서 막 집주인 행세에 목에 힘주고 그럼 가짜인지 속으로? 가짜르면 을은 돈 많은 갑을 임대인을 알고 갑 부동산을 빌렸는데 내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팔아버리면 임대인이 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임대인 관계가 승계되는 걸 구업하지 않으면 속으로 갔잖아 얘가. 그러면 우리 상당 기간 내에 매매계약 있고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 임대차에서 벗어나고 갑에게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력 있다면 원칙 병한테 보증금 받는데 예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을은 갑한테 돈 받고 나갈 수 있어요. 임대차 다 깨고. 이게 판례입니다. 이의 제기하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원룸업자예요. 4층짜리 원룸 지으면 빨리 방 다 채워서 비싼 거에 팔아야겠죠? 또 짓고. 갑이 원룸 건물 지었는데 3룸 주인 세대 있잖아요. 원룸 3룸 4룸. 그걸 가짜로 친척이랑 가짜로 짜고 돌아요. 그래서 방 다 채웠어요. 가짜로. 팔았죠? 샀어요. 이의제기가 나가버립니다. 그럼 병은 갑자기 3룸 4룸이 비어요. 그럼 속아서 잘못 산 거죠?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친척 한 명만 꼬시면 돼요. 친척 한 2명만. 그럼 되겠죠? 그럼 비싼 건 팔고 또 가서 또 지어요. 또 해먹고 또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의를 제기.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라면 그렇게 해 먹여야 되고 우리가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아는 사람, 제 매형 아는 사람 원룸 건물 하나 사셨거든요. 제가 매수인 측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등록 중개만 한번 했어요. 무등록 중개하면 저 3-1로 처벌되는지 알죠? 저 고발하면 포상 50만 원, 50만 원. 저 고발하면 포상 50만 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매수인 측이라 요즘 원룸 같은 거 사면 매수인이 왕이죠. 원룸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갑한테 방이 다 차 있더라고요. 갑한테 통장 사본 가져오라 했어요. 정말로 당신 말도 임차인이 원태 잘 내고 있는가 보자고. 기분 나쁘다고 막 뭘 하더라고요. 안 팔라 말아 그랬어요. 원룸 꽉 찼으니까. 근데 팔고 싶어서 사본을 가져왔는데 대체나 2명이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2명 다 보내고 새롭게 임대차계하고 샀어요. 이제 원룸 싸겠죠. 약간 깎아서. 그래서 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주위 사람은 소문내서 저한테 막 사달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2건을 더 했어요.
한 건에 1,000만 원씩 받았어요. 아까 3천만 원 벌었어 제가 무등록 중개업에서. 그대로 해달라는데 이제 안 했어요. 이제 귀찮아서 그냥. 이제 귀찮아서. 아무튼 우리가 병이라면 그렇게 통장사 한번 가져와야 돼. 혹시 가짜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의제기 판례나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항력임을 아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사례는 이제 많이 했었죠.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무슨 말이에요?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지 승계한다. 그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이제 프린트로 오시면 이제 지우고 세 가지 권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트에 대항력이 있고, 다음 두 번째 보증금 우선면제권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액보증금 최우선면제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세 가지는 일단 각각 다르니까 따로따로 판단하세요. 특히 두 가지 따로따로 같이 판단하니까 헷갈립니다.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그럼 대항력이란 프린트 의의가 있죠. 의의 보시면 임대차계약 존속 중 매매 경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게 대항력이죠. 다음 아래칸 보증금 우선면제권은 경락대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경매에서만 나와요. 이건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이거. 그럼 매매대금에 최우선 면제 행사할 수 있습니까? 매매대금 못하죠? 그런 것도 우리 시험 정답이에요. 경락대금에만 우선면제 최우선 면제했습니다. 그럼 보증금 우선면제권은 의의를 보시면 경락대금 중 내 보증금에 대해서 가로 열고 나보다 선순위 받고 남은 거 있어야겠죠? 그때 가로 닫고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 아래칸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은 이제 보증금이 아주 작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일정액을 먼저 받아요. 자, 여기 보세요. 경락대금 중 보증금이 아니죠?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그 다음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이에요? 최우선이에요?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 그럼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그게 최우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이 최란 말이 없어요. 원래 법에는 둘 다 우선 면제, 거기처럼 우선 면제입니다. 법에는. 그럼 우선 면제 나오면 둘 중에 뭔가 구별해야겠죠. 그럼 거기 프린트처럼 밑줄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아, 최우선이구나. 그 다음 뒤에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이게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그 말이죠. 이게 최우선이구나. 또는 소액임차인 나오면 이게 최우선이구나 라고 찾으셔야 돼요. 최자를 시험에 안 써주니까. 두 개 구별하셔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옛날에 경매에서 저당권 할 때 배당 순위를 보셨죠? 경락인이 경락대금 안 나가면 배당 순위가 있었어요. 배당 순위를 우리가 경비 최당 후 임금 공채 그렇게 외웠습니다. 경비 최당 후 임금 공채.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호예요. 경비 아저씨 최당호 씨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습니다. 그래서 경비 최당호 임금 공채. 경이 경매 비용, 경매 실행 비용. 비가 비용 상환 초용권이죠. 비용 상환 초용권이 제3취득자입니다. 최가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당이 당해세. 우가 우선 면제권. 임금 채권, 공과금, 이게 일반 채권. 이 순으로 배당받죠? 이게 최우선이에요, 지금. 여기가 우선 면제예요. 그래서 우선 면제 순위가 이렇게 낮아요, 여기. 이렇게 낮습니다. 최우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차인이 날짜가 제일 늦게 들어와서도 소액이라면 소액. 선순위 저당권자가 날짜 빠른 저당권자가 10명 있더라도 여기서 먼저 받아가요. 최우선 면제. 그러니까 이 최우선 면제를 한없이 인정하면 날짜 빠른 선순위 저당권자를 해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제한을 시켜야 돼요. 이거 두 개는 선순위자 해야 할 우려가 없어요. 순서대로 봤으니까. 이건 저당권자가 10명 있더라도 날짜 제일 느린 자가 제일 먼저 받아가고 해서 이건 좀 제한을 시켜야 돼요. 제한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의를 보셨고, 그럼 이 세 가지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먼저 대항력이 인정받으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겠죠? 대항 요건은 주택 인도받고 이사하고
주민으로 가면 돼요. 즉 전이 신고하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우선 면제 받으려면 일단 여기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됩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늦은 날 이게 발생합니다. 그 다음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일단 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서 여기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대항요건은 여기 세 군데 다 들어가네요. 그러죠? 확정일자는 어디만 들어가요? 확정일자는 우선면제만. 그래서 황우석. 나 서울대 줄기세포 사기꾼 박사 황우석이 있어서요. 황우석. 이건 성인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다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요건 아니에요. 최우선 아니죠? 우선면제 요건. 황우석 이렇게. 최우선 요건 아닙니다. 이렇게 요건을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요건을 언제까지 갖춰야 할 것인가? 경매 다 끝났는데 갖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제일 끝에 이제 요건을 갖춰야 할 시기가 있어요. 먼저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경매에서 나오죠? 그럼 대항력은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 행위로 바뀔 때와 경매로 나눠보셔야 돼요.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 즉 양수인 앞으로 등기하겠죠? 양수인 명의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서 해야 됩니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그래야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더라도 매수인 등기보다 늦게 갖추면 대항 못합니다. 다음 경매에 나오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말소기준 권리 딱 외우셔야 돼요. 경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돼요. 그래야 이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경락인이겠죠. 그래야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아래에 있으면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라고 외우셔야 돼요.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란 이제 중개사 설명하겠지만 부동산의 최선순위예요. 경매 신청한 게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런 겁니다.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것. 우리 시험 항상 이거로 나오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갑주택이 있는데 갑주택에 제일 먼저 1순위 저당권자 A가 있어요. 저당권자. 그리고 주택을 을과 임대차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대항력을 갖췄어요. 이 상태 주택이 매매로 됐습니다. 매매로 팔려서 병이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내용이 있겠죠? 3년에 3억이라면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3년에 3억이라면 3년에 3억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 변동 원인을 보세요. 매매죠? 그럼 매수인 등기보다 더 빨랐으면 돼요. 그때는 천하고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과 맺은 3년에 3억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매매니까. 병 등기보다 더 빨랐죠, 여기. 그러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있는 집 들어갔는데 집주인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경매로 취득했대요, 소유권을. 그럼 이제 대항 못하죠. 경매가 나오면 1순위 저당권을 봐야 되니까. 저당권이 먼저고 나중에 대항을 갖췄죠. 그럼 경매에서 저당권 이하 이렇게 다 소멸돼요. 다 소멸하면 돼, 이거. 그러니까 그때는 대항 못하고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그럼 무조건 1순위 저당권, 1순위 저당권. 그러니까 매매와 경매가 다르죠,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임대차를 먼저 해서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1순위 저당권이 들어왔다면 그때는 경매여도 대항할 수 있죠. 1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빨랐으니까 그때는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매 그러면 이걸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프린트에서 이제 우선 면제권은 딱히 언제까지 갖춰야 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서로 상대적이죠. 그럼 이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제가 날짜를 몇 개를 드러났어요. 날짜. 저당권 우선 면제권이 있죠. 임차인도 이거 갖추면 우선 면제권 생기죠. 그러면 그 부동산에 또 다른 우선 면제권이 있다면 누가 날짜가 빠른가 날짜 순으로 먼저 봤습니다. 그럼 자 3월 2일, 3월 2일, 3월 2일 똑같아 보면 저당권은 그날료로 발생해요. 확정일자 그날료로 발생합니다. 대항력권은 다음날 영시해요.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은 다음날 영시 3월 3일 영시에 발생하죠. 대항력. 우선 면제는 둘 중에 늦은 날. 뭐가 늦어요? 이건 3월 2일, 이건 3월 3일 영시. 이게 늦죠? 그래서 이 사람은 3월 3일 영시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같이 취득합니다. 3월 3일 영시에. 얘는 3월 1일이죠. 누가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니까 경락대금에서 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다 받아요. 받고 남은 거 없으면 10원 못 받습니다. 우선 면제 뭐예요? 선순위 받고 남은 거 있으면 후순위마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우선 면제권자 5명이라면 5명끼리 날짜 빠른 순으로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돈을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내가 받는 거죠. 남은 거 없으면 못 받습니다. 우선 면제 있더라도. 경락대금에서. 순서대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날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날짜 자 1번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있다면 대항력은 3월 4일 영시죠. 3월 4일 영시. 우선 면제 날짜 뭐가 늦어요? 3월 4일 영시. 그러니까 이 임차인도 3월 4일 영시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같이 되겠고 저당권 등기 4월 4일이에요. 저당권 그날료로 발생하죠. 등기소 아침 9시 문 열어요. 3월 4일 9시. 얘는 3월 4일 0시에요. 뭐가 빨라요? 임차인이 빠릅니다. 경락대금에서 임차인이 먼저 돈을 다 받고 남은 거 있어야 저당권자가 받아야겠죠? 임차인이 더 빠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대항력은 3월 4일 0시죠? 우선 면제는 둘 중에 뭐가 늦어요? 이게 늦죠? 같은 날이네요? 그러면 이거 주민센터 아침 9시 문 열어요. 등기소 아침 9시입니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니까 동순위 내기는. 저당권자와 임차인 동순위를 받아요. 동순위. 그런 식으로 우선 면제권은 우선 면제권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날짜 순으로 받는 거죠. 날짜 순. 그 다음 아리칸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은 일단 소액이면서 대항력권을 언제까지 갖춰야 돼요? 대항력권을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그래야 최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등기를 쏙 빼고 내요. 그래서 등기 전에서 경매 등기 전이라고. 그러니까 대항력권을 갖췄더라도 경매 등기 후에 갖추면 대항력 최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 전, 경매 등기 전. 유치권하고 똑같죠. 유치권도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매수인 경락에서 대항할 수 있고 유치권이 있더라도 경매 등기 후에 취득하면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경매 등기 전에 갖췄어야 최우선 받고 경매 등기 후에 갖추면 최우선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 가짜를 맞기 위해서 그랬다 했죠. 그러기 앞면을 보시고 뒷면에 사례가 1번, 2번 나오죠. 마지막이라 자세히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문제만요. 60% 7, 8월달에는. 그럼 사례 1번과 2번이 있습니까? 사례 1번에는, 사례 1번 제목 옆에 521페이지
반가로 B라고 쓰시고 사례 2번은 521페이지 반가로 A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521 한번 가보세요. 521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쯤에 노란색 글씨 있습니까? 우선변지 순위가 후순위지만 대항로 있는 경우 밑에 A, B가 있죠? 그게 우리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내 프린트하고. 그래서 프린트만 보셔도 되고, 제 프린트만. 좀 요령이 되시면 그 A, B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린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A, B가. 프린트가 더 쉽습니다. 프린트 보시고 프린트 정확히 이해되시면 그때 한국말을 그 A, B를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린트 볼게요. 저는 프린트 사례 1번 있습니까? 자, 사례 1번은 갑주택이 있었죠? 갑주택 권리관계가 다음 같습니다. 첫째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어요. 4월 1일입니까? 두 번째 주택임차인 B가 나왔습니다. 가로 열고 대항력 갖췄죠. 대항력. 5월 2일 0시에. 5월 2일 0시에 대항력 갖췄는데 확정일자는 안 찍었네요. 세 번째로 저당권자 C가 나왔어요. 네 번째로 인제 이 B가 확정일자 문제 알았어요. 그래서 인제 이 B가 7월 1일 날 확정일자 찍어서 그럼 대항력 확정일자 갖췄죠. 7월 1일 날 인제 우선 변제권이 생겼습니다. 7월 1일 날.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전혀 따로따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 경매가 나와서 이걸 의리 경락받았어요. 의리 경락인 매수인. 그럼 B는 갑과 주택 임대차 했겠죠? 갑과 주택 임대차. 계약기한 3년에 B가 갑에게 보증금은 3억을 지급했대요. 그리고 B가 살고 있는데 경매가 나왔죠? 경매. 그럼 우리 새로운 집주인 경락인이죠. 그럼 B는 갑과 맺은 계약 내용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B는 갑과 맺은 계약 내용 3년에 3억을 경락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매그는 뭘 보시라고요?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 경매. 자, B는 대항력이 있었죠? 그래도 경매 나오면 1번, 3번 중에 이게 말소기준 권리 최선순위 밑으로 다 지워집니다. 대항력 있다가 대항력 소멸해요. 다 지우죠?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B는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을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나가 그러면 B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대항력 없으니까. 이게 매매라면 매매라면 대항력 갖춘 다음에 제일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때는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니까 1순위 저당권 밑으로 다 대항 소멸합니다. 그럼 이제 다 나가겠죠? 그럼 나갈 때 을이낸 경락대금으로 돈을 받고 나가요.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최우선 면제 없습니다. 그럼 이제 돈은 누가 먼저 받아요? A가 날짜 제일 빨라서 A가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B, C 누가 먼저 받아요? C가 먼저 받아요. B는 우선 면제 늦게 갖췄고 C는 우선 면제 먼저 갖췄으니까 C가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이제 마지막 B가 받아요. B가 순서가 꼴찌여서 보증금은 3억 중에 2억을 못 받았대요. 2억을 못 받았다. 그럼 B는 2억 달라고 을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대항력 없다요. B는 을한테 어떠한 정도 못합니다. 대항력 없으니까. 못 받은 채는 나가야 돼요. B는. 못 받은 채는 나가야 돼요. 그럼 B 2억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갑. 내 채무자 갑한테 받아야지 을한테 못 받습니다. B는 1억 받고 2억 못 받으면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럼 2억 갑한테 받아야 돼요. 갑 찾아가면 2억 있을까요?
있어도 그날은 없어요. 있다가 없습니다. 비 못 받을 겁니다. 이게 대학력답니다. 그럼 저 비 같은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 그랬어요. 저당권 아래 용의권 취득에서 경매 나오면 권리 다 뺏기고 집 싸서 나갈 사람을 제3취득자. 그럼 저 제3취득자는 나갈 때 필요비나 유익비를 드렸다면 제일 먼저 받고 나가 불쌍하니까. 근데 제3자 B는 대항력이 현재 없죠? 네, 대항력이 없는데 B가 대항력을 취득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항력 취득할 유일한 방법이. B가 봤을 때 A 채권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대신 갚아버립니다. 그게 민법 324조 제3취득자 대입변제라고 저당권 했어요. 제3취득자가 갑이 빌린 돈을 대신 갚아버려요, 이걸. 그럼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C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대항력 있죠? 말소 기준만 먼저 갖췄으니까. 그럼 이제 B는 대항력 취득하는 겁니다. B가 선택해요. 채권이 얼마가 잘 비교해서 이것을 민법 324조의 제3취득자 대입변제라고 했습니다. 정답문이 한 번밖에 없네요. 저 같은 민법 324조 적고 복습할 때 찾아볼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적어요. 저 같으면 적고 찾아볼 것 같아요. 복습할 때. 아, 원래 복습 안 하니까 우리는. 맞아. 제가 그거 깜빡했네. 원래 안 하니까 눈으로 본 게 더 낫죠? 적을 시간에. 그게 우리 책 아까 521페이지에 써 있을 거야. 아마 잘 읽어보시면. 근데 읽을 필요 없이 그냥 프린트로 바로 해결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례 1번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사례 2번을 보겠습니다. 사례 2번은 다시 갑주택이 있는데 제일 먼저 주택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 P가 5월 2일 날 대항력 취득해서 확정일자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A가 나왔어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인제 P가 확정일자 문제라서 인제 P가 7월 1일 날 확정일자 찍어서 7월 1일 날 우선 면제권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B도 갑과 임대차 계약했겠죠? 계약한 3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다 해보세요. 그리고 B가 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경매가 나왔네요. 경매가 나와서 을이 경락받았다. 경락인 매수인. 그럼 B는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을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 밑으로만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건 안 지워집니다. 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는 대항력이 끝까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을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항력이었죠? 그래서 B는 갑과 맺은 내용 을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경락인이 나가 그러면 B는 3년간 못 나갈 수 있습니다. B 나갈 때 3억 누구한테 받아요? 을한테 받아요. 을한테. 그게 대항력 있다죠? 그럼 이 부동산이 시가가 5억짜리라면 시가 5억짜리라면 을은 얼마에 경매받아야 돼요? 2억 이하로 받아야겠죠. B 나갈 때 내 돈으로 3억 내줘 하거든요. 그러니까 2억 이하로 받아야 돼요. 그럼 경매가 5억에 시작되면 5억부터 계속 유찰돼가지고 2억 떨어질 때까지 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한 1억 3천만 원에 경락받았다. 그럼 나갈 때 내 돈으로 3억 내줘야 되니까 결국 4억 3천의 상권이 되죠? 이래야 정상입니다. 대항력이 뭐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을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을이 나갈 때 3억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을은 2억 이하로 경락받아야 맞게 받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있다 했죠? 매매나 경매나 똑같이 이것은. B는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을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입니다. 자, 그럼 자, B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살아남죠? 근데 B는 최선순위 전세권자나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가만히 나오면 이게 살아남는데 나는 경매 나온 집 살기 싫어요. 그럼 배당 요구해서 돈 받고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중개사법에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나 임차인을 선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는데 3년은 그냥 나는 경매 나온 지 살기 싫으면 배당료에서 돈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B가 배당료에서 돈 받고 나가면 다 소멸돼요. 다 소멸됩니다. 그럼 우리 인수한 돈이 10원도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B가 배당 요구하면 다 소멸되니까 우리 인수한 돈이 10원도 없고 B가 배당 요구 안 하면 살아남으니까 우리는 3억을 인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다음에 B가 그 선택을 번복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B가 배당 요구 선택해서 돈 받고 나간다 그랬어요. 돈 받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낸 경락대금으로 이제 누가 먼저 돈 받아요? A가 받아요. B는 A보다 늦으니까. 그래서 A가 먼저 돈 받습니다. 그리고 B가 받아요. B가 시간이 A보다 늦어서 보증금 3억 중에 1억을 못 받았대요. 그럼 B는 다시 대항력을 주장해서 우리한테 1억 달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B 1억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금액 잘 써내야 돼요. 금액을. 얘가 배당용 했는가 안 했는가 따라서 금액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 프린트 보시면 사례 2번. 박스 밑에 1번, 2번, 3번 있습니까? 제일 밑에 3번 보세요. 3번. B가 배당 요구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B는 경락이 을에게 다시 자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가 1억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B 1억 줘야 됩니다. 3번 읽었죠? 3번 거기 끝에 520페이지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세요. 520페이지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쓰시고 그리 가보시면 이게 우리 책이 막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 모아드린 거예요. 자, 520페이지 가보세요. 520 일단 제일 상단에 양괄호 1번. 제일 상단에 양괄호 1번. 제일 상단 보세요. 양괄호 1번.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겸유 동그라미 겸유. 그게 이겁니다. 경매 나오면 얘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는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겸유하는 거예요. 겸유. 여기 두 개 다. 얘는 겸유하지 않아요. 얘는 위쪽에 아까 근저당이 있었으니까 얘는 대항력 없죠? 이것만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1순위보다 먼저 있으니까 둘 다 겸유하는 거예요. 그럼 겸유 동그라미 쳤습니까? 그럼 제일 아래 이제 반가로 3번.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면제권 행사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이 1억, 아까 1억에 관해서 경락인 을에게 대항해서 이를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3조 5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 달라고 다시 을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을한테. 그럼 을은 다시 B 1억 줘야 됩니다. 의미를 그래 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이제 프린트로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사례 1번과 2번 차이점이 아주 크죠? 시험은 사례 1번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례 1번은 그러니까 제가 근저당 썼죠, 아까? 이렇게? 이거 주택임차인 쓰고 있을 때 갑자기 불쌍해 보여야 돼요. 어머, 경매 나오면 쫓겨날 텐데 라고 생각해도 벌써. 다시, 제가 근저당 쓰고, 저당 쓰고, 임차인 쓴 순간, 대학로 갖춰봤자 호승이죠? 그럼 얘 방빼, 이게 정답 항상. 경매는 나올 거니까, 시험은. 얘 방빼가 정답이에요. 저당 아래 있으니까 무조건 방 빼야 되는. 대학력 사라질 거니까. 왜 그래요? 말소 기준보다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방 빼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B가 불쌍해 보여야 돼요. 시험은 사례 1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제 프린터가 끝났으면 이제 책으로 와볼게요. 이제 513페이지. 513페이지. 제3절 있고 노란색 01번 대항력 있습니까? 제3조 1항 보세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인도 동그라미 주민으로 동그라미세요. 주민으로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정인신고한테
주민으로 된 것으로 본다. 제일 밑에 사항. 사항 임차주택 양수인 가로 건너뛰고 양수인은 임대인 또는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대항력이죠. 다시 사항. 양수인은 임대인 또는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대항력에서요. 사항이 써있죠. 자, 넘깁니다. 이제 514페이지는 자, 이 대항력권은 계속돼야 돼요. 이건 계속돼야 돼, 계속. 중간에 하나라도 끊기면 대항력 사라집니다. 그럼 대항력 사라지면 우선면제 즉시 날아가요. 중간에 둘 중에 하나라도 끊기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이사가면 안 되고 절대 주소 옮기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없애버리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니까. 예를 들면 주택 임차인이 제일 처음으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다 갖췄어요. 근데 두 번째로 주소 옮기면 전출하면 대항력, 우선면제권 다 소멸합니다. 다시 똑같은 주소로 재전입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새롭게 생기는 거지. 전건 이미 소멸했죠? 이 다음날 0시에 대항력, 우선면제 같이 생기는 거야. 절대 주소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아파트 임차인인데 임대인은 집주인한테 전화 왔대요. 주지인한테. 주소 하루만 빼달라고. 임대인이. 왜 주소 하루만 빼달라는 거죠?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더니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니까 대출 10원도 안 해준대요. 은행 직원이 임차인에게 전화해서 주소 하루만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전화와서 주소 하루만 빼주세요. 왜요? 아마 하루만에 무슨 일 있겠어요? 빼주라 했어요. 속옷이 뺐습니다. 주소. 빼니까 바로 저당권 등기 들어와요. 거의 대출 풀 대출 받아요. 주택의 한 70%, 80%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재진입하면 대항력 우선면제 저당보다 다 늦죠. 경매 나오면 대항력 소멸하고 우선면제 저당권 밑에 받아요. 그럼 주택가격의 80% 저당받았거든요. 10원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주소 하루만 빼주세요. 그 말이 경매나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10원도 못 받고 방 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아이 있어도 절대 옮기면 안 돼. 이것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옮기면 안 돼. 이것은 옮긴 순간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자 514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1번 대항력 요건이 있습니까? 그럼 반가로 2번 주택인도와 주민으로군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은 취득요건 동원하세요.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전속요건 동원하세요. 전속요건이 다 경매일자에서는 동원하십니다. 배당요건 종기에 동원함이. 그때까지 계속 전속해야 돼요. 중간에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반가로 3번 주택 임대차로서 대항력을 최대한 것처럼 외관만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서는 통정원표에 해당돼서 무효 동원하십니다. 무효라는 이유로 대항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임차인한테 가짜로 짜고 들어왔어요. 그럼 통정원의 표시죠? 그럼 대항력 없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양가로 3번 대항력 의미 있습니까? 1번은 네 번째 줄에 양수인 동원하시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아까 대항력 말씀드렸죠? 나갈 때 누구한테 보증금 받는다?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게 반가로 1번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3번. 미등기 동그라미 무가 동원하십니다. 거기도 다 인정돼요. 주인법. 반가로 5번.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도사실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 주의 생기에 관하여 동원하십니다. 이의를 제기.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관계 구도를 벗어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양도인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대항력 있을 때 새로운 집주인이 가짜 넣으면 이의 제기하고 나갈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언룸 사건 급할래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왼쪽 페이지 5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반가로 2번 있죠? 급할래가 중요합니다. 이게 24회 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정답으로는 안 나왔어요. 이제 정답으로 나올 때가 됐어요. 제일 밑에 반가로 2번. 우리가 공부한 대항력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한 대항력 그대로 판단하면 돼요. 그대로.
자, 갑주택을 우리 임대차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대항력 갖췄어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임대차가 끝나면 갑한테 보증금 받을 채권이 있죠.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병이 우리 채권자예요. 병이 우리 채권자. 우리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병이 혹시 우리 가진 재산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가진 거라고는 이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딱 하나. 그래서 병이 이걸 가압류했어요. 가압류 일단 경매나 뭐 하려고 잡아놨다. 그럼 이게 통지서가 갑한테 날아갈 거예요. 그럼 갑은 임대차 끝나면 보증금 우리에게 내주면 큰일 납니다. 갑은 병한테 보증금 또 줘야 돼요. 이중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이 을을 찾아서 이걸 다시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날라오면 우리에게 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래요. 을은 이거 가짜라고. 내가 이거 받아야 한다고. 병 그래요. 이거 진짜니까 나 달라고. 그럼 갑은 혼동되겠죠? 도대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갑은 법원에 공탁하면 돼, 보증금. 법원이 알아서 나눠주세요라고 보증금 갑은 공탁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을한테 주면 안 돼요. 참, 그랬을 때, 그럼 갑을병 중에 병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 을은 채무자죠? 그리고 이거에 관한 우리 채권자, 갑이 채무자요. 그러니까 셋 중에 병이 가장 높은 놈이에요. 채권자. 우리 채무자죠? 채무자. 이거에 관한 우리 채권자죠. 그럼 병이 보기에 내 채무자의 채무자요. 병이 내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채무자.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제3취득자는 아까 이런 사람이 제3취득자였고 얘는 제3취득자 아니라 제3채무자. 내 채무자의 채무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주택을 팔았어요. 네 번째로. 정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대항력이 뭐였죠? 대항력?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게 대항력이었죠? 그래서 정이 갑의 모든 지위를 다 승계합니다.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럼 제3채무자 지위가 승계돼요. 그럼 병은 누구한테 가압류 채권 행사해야 돼요? 이제 제3채무자 정한테만 행사하는 거지 갑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변경된 판례고 판례가 변경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자 판가로 2번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었다면 자 이 말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었다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양수인이 정이죠. 정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맞죠? 승계하며 그 뒤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 병은 양수인 정에 대해서만 가압류력 주장할 수 있다. 이제 양도인 갑한테는 못해요. 왜 그래요? 정이 갑지위를 완전히 승계했으니까. 그래서 병은 정한테만 가압류 효력 주장할 수 있고 갑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가로 열고 제일 끝에 전압 써있죠. 이게 전압이체 변경된 판례를 아주 중요해요. 이제 그 판례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5페이지 오시면 515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 임차인이 법인이 있습니까? 주인법은 자연인이만 적용되죠. 법인은 주거생활 안 하니까 주인법 적용 안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판가로 1번입니다. 판가로 1번 주택임차인 법인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럼 이 법상 대항력 없겠죠? 그래서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이 임대인주의 당연히 승계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판가로 2번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다음 경우에 주인법 적용돼서 대항력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1번 첫째 제일 끝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인법 적용돼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주인법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중소기업 주임법 적용돼요. 그래서 법인 중에 3가지 법인만 예외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LH,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주임법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LH가 토지공사죠? 제가 이전에 제 조카가 영어를 못해요. 제 조카랑 차 타고 가는데 조카가 LH를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와, 내 아파트다. 라서. 한글로 내지 않네. 한글로 내 아파트. 영어를 못해서 멍청해서. 그 다음 다시 이제 516페이지. 이제 양괄호 5번.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쓰여 있습니까? 그 말이 이겁니다. 말소 기준물보다 대항력이 더 늦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괄호 5번은 반괄호 1번 네 번째 줄에 만일 있습니까? 만일 앞에까지 읽어보세요. 타짜까지. 찾았죠? 반괄호 1번은 네 번째 줄 만일 있잖아요. 그럼 만일 앞에까지 딱 사선 끊으시고 다짜까지 다까지만 딱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 말이 1순위 초당권 아래이니까 대항력 없다 그 말입니다.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양괄호 6번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반괄호 1번은 동그라미 1번은 다 읽어보세요. 6줄 아까 했어요. 계속 죽더라도 대항력권 상실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반괄호 2번 있죠? 반괄호 2번은 가족이나 전차인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권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동원침다. 가족 주민으로도 충분하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제일 먼저 주소 옮기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따라서 가족 주민으로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대항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부터 10분 쉬가고 하겠습니다.